남편이 진짜 자상해.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꽃도 자주 사주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안 해도 너무 고마워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또 꽃이야? 금방 시들잖아. 다른 거 없어?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기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지. 더 무서운 건 피디님, 제가 얼마 전에 매칭 회의를 하다가요, 말문이 막힌 사례가 있었어요. 왜요? 저희 매니저님이 회원분을 소개해드렸는데 2분 정도 소개를 했는데 첫 만남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남자분이 실수로 여자분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거야.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한 거야, 그 여성분한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남자분이 마음에 걸리니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거야. 미안하다고. 남자 너무 착한 거지. 20만 원짜리를 보낼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남자분도 들어보니 저희는 막 피드백 주고 하니까 매니저한테도 이미지도 좋게 하고 싶어서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있다, 매너상.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여자분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게 했나? 그렇지.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했냐? 이 정도로 제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뭘 제대로 준비해서 오라는 거야? 이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20만 원짜리였잖아. 이 20만 원 갖고 내가 기분이 풀릴 줄 아니? 이렇게 보낸 거야. 저희도 이제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파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뭐지 이분? 이렇게 당황한 거죠. 이 여자분한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 가치를 돈으로 인정받으라는 정서적 결핍인 거지. 저는 이런 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서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무조건 걸르는 여자 1순위 정서적 하자가 있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입니다. 피디님, 여자분이 선물을 받고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가격 때문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다. 이분이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20만 원짜리 선물을 보낸 걸 보면요, 이 사람은 나를 딱 20만 원으로 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잖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비싼 선물을 받아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잠깐은. 근데 그게 오래 갈까? 못 가요. 그래서 더 큰 선물, 큰 대우를 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이 진행을 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었대요. 매니저님이 상황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제가 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이렇게 금방 수긍했다가 몇 분 지나다가 카톡으로 저 무시당한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돌변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요.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모르겠는 거지. 너무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어찌 보면 심리적인 거를 좀 다뤄주는 직업이긴 한데 사실 힘들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할 때도 좀 비슷했나 봐. 아니 처음엔 비싼 선물도 척척 사주더니 나중에는 선물도 안 사주더라고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저를 얼마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대표 이분이 왜 자꾸 돈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신을 했어요. 이분은 돈을 원했던 게 아니라 돈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아까 그랬잖아. 이 사람이 저를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거를 돈 욕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정서적 결핍, 자존감이 낮은 거죠. 처음 보는 남자잖아. 이름을 실수로 잘못 부를 수도 있어. 왜냐면 저도 PD님들 여러 명이니까 한 번씩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분한테는 잘못 부른 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었던 거야. 이 남자는 나를 그 정도 사람으로밖에 안 봤구나, 이런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남자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선물을 보냈어도 어땠을까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 부족했던 거는 이 선물이 아니라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비싼 리스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도 내가 사랑해주면 좀 달라질 거야,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더라고. 근데 안 변해.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심해지면 심해지죠. 제가 아는 부부 중에도 이런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진짜 자상해.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이벤트도 많이 꽤 해주는 편인데 꽃도 자주 사주더라고. 나는 돈 아까워서 꽃 사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꽃을 자주 사주고. 그래서 처음엔 안 해도 너무 고마워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또 꽃이야? 금방 시들잖아. 다른 거 없어?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챙기는 것 같아. 남편의 배려가 당연하게 되는 거야. 기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지. 오히려 나처럼 그냥 깔끔하게 만날 때부터 꽃 사지 마, 돈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사랑을 받은 만큼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더더 받으려고 하는 심보인 거지.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꽃을 사주면 꽃이 당연해지는 거고, 여행을 가면 여행이 당연해지는 거고요. 집안일을 하면 그것도 당연해지는 거야.
시도해도 끝이 없는 거네요. 맞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번 채워지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불안이 또 다른 확인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정도라서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결혼은 다르죠. 매일 얼굴 봐야 되지, 매일 대화해야 되지, 매일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연락 한 번 늦은 것까지도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상대는 계속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비싼 리스크라고 말합니다. 돈은 같이 벌 수 있어요. 집도 같이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의 이 불안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결국 배우자는 평생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장 편해야 할 공간이 집인데 끊임없이 시험을 보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정서적 하자가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보다 귀한 조건. 반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직접 매칭했던 두 분의 얘기인데요. 여자분이 33살 정도 됐고 중소기업에 연봉 3천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 첫 만남에서 남자분이 예약을 잘못한 거야. 원래 가기로 했던 식당을 못 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죠. 약간 좀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살짝은. 근데 여자분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디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아주 여자가 막 이쁘지 않더라도 어때? 이뻐 보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때 이 남자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자가 바쁜 날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 뭐 연락이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여자 또 뭐라고 하냐? 오늘 많이 바빴죠.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 나 오늘 조금 서운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어때? 남자 입장에서는? 편한 거지. 대화로 풀어가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한 여자 같으면 어떤 멘트였을까? 똑같은 상황에 오빠는 일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랬겠지.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인 거지. 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분이 고스펙에 인기가 있는 인기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감정 소비가 많은 연애를 하다 보니 좀 질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기존에 만났던 여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해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넘겨주니까 제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하고는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자 입장에서 이 남자의 결정적인 이유가 이해가 돼요.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남자들은 다 조건을 원하는데 이분은 편안함을 선택한 거잖아요. 저 같아도 그냥 편안함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해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관계에 익숙해져서 너무 피곤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편안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여유가 있어진 거지.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 말을 요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연봉도 자산도 직업도 살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조건이다. 근데 이 정서적인 건강은요, 돈으로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이 결혼 시장에서 정말 귀한 스펙이 뭐가 됐냐면 돈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혼은 좋은 조건을 찾는 게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그런 과정인 거죠.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돈보다 무서운 거는 정서적 하자이고 돈보다 귀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건강인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건 좋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